여러분, 혹시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세계 최강 엔비디아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단 2장의 반도체 칩으로 1200억 파라미터 언어 모델을 실시간으로 구동해낸 한국 기업의 감동적인 도전기 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이라 확신하니까 지금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25년 9월 서울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오픈 AI 코리아 개소식장은 그야말로 국내 AI 업계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30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든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기업 오픈 AI가 한국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퓨리오사 AI라는 이름의 한국 스타트업이었습니다. AI 인프라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연을 초청받았습니다. 퓨리오사 AI 관계자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픈 AI가 직접 선택한 파트너라는 뜻이었죠. 무대 위로 김한준 퓨리오사 AI 최고 기술 책임자가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용카드 크기만 한두 장의 반도체 칩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레니게이드라고 불리는 퓨리오사 AI의 2세대 AI 반도체였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이 2장의 칩으로 GPT-OS 120B 모델을 실시간으로 구동하는 것입니다. 김한준 CTO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GPT-OS 120B 12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이것을 구동하려면 보통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를 수십 장 이상 사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2장의 칩으로 가능하다고요? 현장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구심 섞인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과장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곧 그 의구심은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챗봇 인터페이스가 나타났고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질문에도 자연스럽고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현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동시에 입증한 결과입니다. 김한준 CTO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존 방식 대비 획기적으로 적은 전력으로 같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AI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한 외국 투자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한국에 이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있다니 몰랐습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이 작은 회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2017년 서울의 한 작은 사무실. 그곳에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5년간 반도체 개발 경험을 쌓은 한 엔지니어가 고국으로 돌아와 품고 있던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백준호. 조지아텍에서 전자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AMD에서 GPU와 CPU 개발을 담당했던 그는 2013년 한국으로 돌아와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을 바꾼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다친 다리 때문에 6개월간 휴식을 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AI를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고 하나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기존 GPU로는 AI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없다. 그렇게 탄생한 퓨리오사 AI는 이제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AI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벽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결의 구도를 살펴보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었습니다. 한편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1993년 설립되어 30년 넘게 GPU 시장을 지배해온 절대 강자였죠.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무려 90%를 장악한 독점 기업이었습니다. 직원 수만 해도 2만 9천 명이 넘고 연간 매출은 6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 해 연구개발비만 해도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구축해놓은 생태계였습니다. CUDA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개발자들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였고, 한번 그들의 기술에 익숙해진 개발자들은 쉽게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퓨리오사 AI가 있었습니다. 2017년 설립된 지 겨우 8년 된 신생 기업이었죠. 직원 수는 수백 명 수준이고 지금까지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1,7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엔비디아의 한 분기 연구개발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규모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절망적인 승부였습니다. 마치 동네 축구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도전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백준호 대표를 만나보며 전혀 다른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런 불리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다는 것은 때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백준호 대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대한 기업일수록 방향을 바꾸기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과감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GPU 중심의 기존 아키텍처에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CUDA 생태계를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았죠. 반면 퓨리오사 AI는 처음부터 AI에 최적화된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드맥스의 퓨리오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백준호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득권에 저항하며 자신만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몇 년간 퓨리오사 AI는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AI 반도체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매출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특히 2023년에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투자 유치가 막혀 자금 부족으로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해진 것입니다. 심지어 20억 원 규모의 소액 투자를 위해 20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기업 가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을 바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퓨리오사 AI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드디어 메타에 매각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퓨리오사 AI의 독립적인 여정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준호 대표의 선택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메타의 인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인수 제안을 마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야말로 퓨리오사 AI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메타의 관심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퓨리오사 AI의 기술력과 가치가 재평가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타가 관심을 가진 회사라면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투자 시장에 확산되었고 그동안 막혀있던 투자 유치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백준호 대표의 한 말을 듣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칩은 정직합니다. 테스트해보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AI 반도체 업계의 현실을 알고 나면 얼마나 혁명적인 발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크 점수를 조작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른 이상적인 조건에서 측정한 성능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퓨리오사 AI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제품 워보이를 출시했을 때의 일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TSMC에서 첫 번째 칩 샘플을 받은 지 불과 3주 만에 브링업을 완료하고 MLPerf라는 세계 표준 AI 성능 벤치마크의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MLPerf는 전 세계 5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AI 성능 평가 기준입니다. 구글, 엔비디아, 인텔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죠. 그런데 한국의 신생 스타트업이 이 무대에서 엔비디아, AI 칩보다 우수한 성능을 기록해냈습니다.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2년 MLPerf에 재출품할 때는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최적화만으로 무려 113%의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같은 칩으로 2배가 넘는 성능을 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김한준 CTO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하기 때문에 최적화의 여지가 무궁무진해요. 실제로 고객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LG AI 연구원에서는 레니게이드 칩을 직접 테스트한 후 전력 효율성이 정말 놀랍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같은 작업을 하는데 기존 GPU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죠. 사우디 아람코도 샘플링을 요청해왔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퓨리오사 AI의 기술력이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구체적인 성능 수치를 알고 싶었습니다. 대체 이 칩이 어떻길래 이런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레니게이드 칩의 스펙을 살펴보니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가로 세로 각 5.5cm의 작은 크기에 무려 40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당 1.5TB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전력 효율성이었습니다. 단일 PCI 카드 기준으로 10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에서 초당 3,000개의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데 전력 소모는 고작 150W에 불과했습니다. 경쟁사 GPU가 최대 700W를 소모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혁신적인 효율성이었습니다.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백준호 대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레니게이드는 엔비디아 H100 대비 와트당 성능이 3배 더 뛰어납니다. 메타의 라마 모델이나 GPT 계열에서 특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줘요. 이런 성과가 인정받으면서 퓨리오사 AI는 마침내 글로벌 무대에 본격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마켓플레이스에 정식 입점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퓨리오사 AI의 기술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 총괄 제이크 즈보로프스키는 공식 성명에서 퓨리오사 AI의 레니게이드가 우리 생태계에 합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고객들에게 더 효율적인 AI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현재 AI 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능력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바로 엄청난 전력 소비와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챗GPT 하나만 해도 하루에 수백만 달러의 전력비가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의 AI 서비스들을 모두 합치면 연간 전력 소비량이 덴마크 한 나라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전력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환경 파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환경 단체들은 AI 산업을 21세기의 새로운 공해 산업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퓨리오사 AI는 완전히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AI를 만들고 싶습니다. 백준호 대표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AI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려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GPU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수천 개의 작은 코어들이 각각 단순한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수천 명의 작업자가 각자 작은 부품을 만드는 것과 비슷했죠. 효과적이긴 하지만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고 발열도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퓨리오사 AI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왜 작은 연산을 수천 번 나눠서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개발한 텐서 컨트랙션 프로세서, 즉 TCP는 거대한 연산 덩어리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복잡한 작품을 통째로 완성하는 것과 같았죠. 이렇게 하면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과 전력 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 명씩 일을 시키던 공장에서 이제는 팀 단위로 큰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김한준 CTO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훨씬 효율적이고 빠른 처리가 가능해지죠. 실제 성능 차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같은 작업을 하는데 전력 소비는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향상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퓨리오사 AI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AI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AI 서비스는 너무 비쌉니다. 백준호 대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엄청난 전력비와 인프라 비용 때문에 결국 소수의 거대 기업만이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퓨리오사 AI의 기술이 상용화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전력 효율성이 3배 향상되면 AI 서비스 운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AI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다양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전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엔비디아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고, 그 대안으로 퓨리오사 AI 같은 혁신적 기업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 자체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섰고,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AI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한국의 퓨리오사 AI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2025년 9월 11일 오픈 AI 코리아 개소식. 이 자리에서 퓨리오사 AI가 AI 인프라 기업 중 유일하게 기술 시연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픈 AI가 어떤 회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챗GPT를 만든 세계 최고의 AI 기업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30억 달러를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런 오픈 AI가 한국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 퓨리오사 AI를 선택한 것입니다. AGI가 인류 전체에 이롭도록 한다는 오픈 AI의 미션과 AI를 지속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게 한다는 퓨리오사의 미션은 상통합니다. 백준호 대표의 말에서 두 회사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철학적으로도 맞닿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시연에서 퓨리오사 AI가 보여준 것은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레니게이드 2장으로 GPT-OS 120B 모델을 실시간으로 구동한 것입니다. 12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을 말이죠. 현장에 있던 AI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규모의 모델을 구동하려면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를 수십 장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2장의 칩으로 같은 결과를 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력 효율성이었습니다. 기존 방식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전력으로 같은 성능을 구현해낸 것이죠. 이것은 AI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GPT-OS와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존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됩니다. 김한준 CTO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AI의 전력 및 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마켓플레이스 진출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세계 3대 클라우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죠. 그런 애저에 한국의 스타트업이 만든 AI 반도체가 정식 등록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개발자든 퓨리오사 AI의 기술을 클릭 몇 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 총괄 제이크 즈보로프스키는 공식 성명에서 애저 마켓플레이스는 전 세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솔루션을 쉽게 찾고 배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퓨리오사 AI의 레니게이드를 이 생태계에 새롭게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핫칩스 컨퍼런스였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회의 중 하나입니다. 인텔, AMD,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발표하는 자리죠. 그런데 2024년 핫칩스에서 한국 팹리스 기업으로는 최초로 퓨리오사 AI가 신제품 발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퓨리오사 R&D, 지속가능한 AI, 컴퓨팅을 위한 텐서, 축약 프로세서라는 주제로 백준호 대표가 직접 발표했죠.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HBM3가 탑재된 추론용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고 라마 3.1 70B의 라이브 데모를 보며 참가자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기술 및 AI 담당 수석 부사장 빅 말랄라는 퓨리오사 레니게이드 AI 추론 솔루션은 슈퍼마이크로와 함께 친환경 컴퓨팅의 도입을 촉진할 것이라며 퓨리오사의 기술과 제품을 통해 슈퍼마이크로 시스템은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도 뛰어난 추론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퓨리오사 AI에 대한 글로벌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타라는 거대 기업까지 인수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백준호 대표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꿈은 따로 있어요. 저는 퓨리오사 AI의 핵심 기술을 깊이 파헤쳐보며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텐서, 컨트랙션 프로세서, 줄여서 TCP. 이 세 글자로 표현되는 기술이 바로 반도체 역사를 새로 쓸 혁신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존 GPU의 작동 원리를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GPU는 수천 개의 작은 코어들이 각각 단순한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거대한 공장에서 수천 명의 작업자가 각자 볼트 하나씩을 조이는 것과 같았죠. 효과적이긴 하지만 작업자들 사이의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AI 연산,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의 추론 과정은 이런 단순 반복 작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복잡하고 거대한 행렬 연산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나누어 처리하면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퓨리오사 AI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왜 큰 연산을 작게 쪼개서 처리해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죠. 우리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김한준 CTO는 설명했습니다. 거대한 텐서 연산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지 말고 통째로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자동차 공장의 혁신과 같았습니다. 기존에는 수백 명의 작업자가 각자 작은 부품을 만들어서 나중에 조립했다면 이제는 숙련된 팀이 모듈 전체를 한 번에 완성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죠. 실제 구현 과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텐서, 컨트랙션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이었거든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적의 아키텍처를 찾아나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레니게이드 칩은 가로 세로 각 5.5cm의 작은 크기에 무려 40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으면서도 초당 1.5TB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력 소모는 고작 150W에 불과했죠.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백준호 대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레니게이드는 엔비디아,
H100 대비 와트당 성능이 3배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칩이라도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퓨리오사 AI는 차별화된 접근을 했습니다. 퓨리오사 SDK라는 풀스택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개방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AI 반도체 기업들이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감추는 반면 퓨리오사 AI는 SDK 문서와 튜토리얼, 심지어 코드 예제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개방형 생태계를 믿습니다. 김한준 CTO의 말에서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더 많은 개발자들이 우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퓨리오사 SDK는 파이토르트와의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AI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인기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죠. 기존 파이토르 코드를 거의 수정하지 않고도 퓨리오사 AI의 칩에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픈AI 호환 API까지 제공했습니다. ChatGPT API를 사용해본 개발자라면 누구나 친숙한 방식으로 퓨리오사 AI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바로 퓨리오사 AI가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개방적 생태계가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죠. 저는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AI 혁명은 사실상 엔비디아라는 하나의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90%라는 압도적 독점 구조였죠. 챗GPT부터 클로드, 바드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AI 서비스가 결국 엔비디아 GPU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점 구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공급 부족 사태였습니다. AI 붐이 일면서 GPU 수요가 폭증했지만 엔비디아의 생산 능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H100 GPU 하나를 주문해도 6개월에서 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스타트업들은 GPU를 구하지 못해 사업 계획을 연기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둘째, 가격 급등이었습니다. H100 하나의 가격이 무려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AI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수십억 원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초거대 기업만이 AI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셋째, 전력 소비 문제였습니다. ChatGPT 같은 서비스 하나만 해도 하루에 수백만 달러의 전력비가 들어갔습니다. 구글의 AI 서비스들을 모두 합치면 연간 전력 소비량이 덴마크 한 나라와 맞먹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에 한 기업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거든요.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를 계기로 자체 AI 칩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중국 빅테크들이 독자적인 AI 반도체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자하기 시작했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 자체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독일의 인피니언,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럽판 엔비디아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적극 나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AI 반도체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흐름의 중심에 퓨리오사 AI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백준호 대표는 분석했습니다. 더 이상 한 기업이 전 세계 AI 인프라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속될 수 없어요. 실제로 균열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는 자체 AI 칩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구글도 TPU라는 독자적인 AI 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마존도 그라비톤이라는 자체 프로세서를 개발해 AWS에 적용하고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독자적인 AI 칩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퓨리오사 AI의 등장은 정말 시의적절했습니다. 엔비디아 대안을 찾던 전 세계 기업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죠. 특히 퓨리오사 AI의 전력 효율성은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같은 성능을 3분의 1의 전력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AI 서비스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거든요. 이제 대안이 있습니다. 백준호 대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접근 가능한 AI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말이에요. 메타가 퓨리오사 AI 인수를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글로벌 빅테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백준호 대표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메타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백준호 대표의 마지막 인터뷰를 들으며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AI 반도체는 싱킹 머신, 즉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10년, 우리는 반드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지난 8년간의 치열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퓨리오사 AI의 미래 로드맵을 살펴보니 정말 야심찼습니다. 현재의 레니게이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출시될 레니게이드 맥스는 레니게이드 2개를 연결한 형태로 HBM3 96GB를 탑재할 예정이었고, 레니게이드 터보는 무려 4개를 연결해 HBM3이 288GB와 EPFLOPS의 AI 성능을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엔비디아 H100도 1PFLOPS 정도의 성능입니다. 퓨리오사 AI가 그 2배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더 큰 의미를 받습니다. 퓨리오사 AI의 성공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전체 AI 반도체 생태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백준호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 그리고 수많은 한국 팹리스 기업들의 설계 능력이 합쳐지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AI 반도체 생태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퓨리오사 AI의 성공에 자극받은 리벨리온, 디벡스, 사피온 같은 스타트업들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었고, 정부의 K 반도체 벨트 프로젝트도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글로벌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2027년 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유니콘에 등극한 것은 그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백준호 대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스마트폰, 모든 자동차, 모든 로봇에 AI가 탑재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AI 반도체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입니다. 퓨리오사 AI의 비전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AI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기술로 만드는 것이었죠. 현재 AI는 여전히 소수의 거대 기업과 부유한 국가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퓨리오사 AI의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력 효율성이 3배 향상되고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개발도상국의 작은 기업들도 AI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스타트업도, 남미의 대학생도, 동남아시아의 개발자도 모두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백준호 대표는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AI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통 자산이 되는 세상 말이에요.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퓨리오사 AI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 교육, 오픈소스 기여,
학술 연구 지원 등 생태계 전반을 키우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를 기대해 주세요. 백준호 대표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한국이 AI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입니다. 2017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전 세계를 바꿀 혁신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AI 시대의 주역으로 나서는 새로운 10년의 서막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퓨리오사 AI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맞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국인들의 감동적인 투쟁기이자 우리나라가 AI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2017년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꿈이 불과 8년 만에 1조 원의 가치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 AI 생태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 그들의 용기와 기술력, 그리고 불굴의 정신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AI,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숭고한 철학이 진정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백준호 대표가 메타의 거액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독립적인 길을 선택한 것도, 김한준 CTO가 모든 기술 문서를 공개하며 개방형 생태계를 추구하는 것도 모두 이런 가치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퓨리오사 AI의 성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 수 있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이제 AI 반도체에서도 K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감동 느낌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한국의 숨겨진 영웅들,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진짜 이야기들,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퓨리오사 AI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놀라운 성과와 가능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부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